자, 다음 내용으로 이제 형광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광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교통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 착용하는 그 엑스반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형광 밴드가 있는데 그 형광 밴드에서 나타나는 이 일련의 그 광학적인 현상이 바로 형광이 되겠습니다. 이 형광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그 집안 벽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별 모양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갖고 이렇게 붙여두게 되면 불을 켰다가 있다가 불을 이렇게 끄게 되면 그 순간 이렇게 형광색 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형광이라고 하는 이 광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광이라고 하는 그런 이 광학적 현상이 눈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형광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그 야간에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할 때 프레쉬를 이제 스트로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레쉬를 이렇게 터뜨렸을 때 어두운 곳에서 프레쉬를 터뜨렸을 때 사람 눈이 또는 이제 고양이라든지 어떤 그 강아지라든지 이 눈이 보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때가 있죠. 이 부분들을 이제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안광학과에서 안광학계에서 이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빨갛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건 이제 눈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눈이 빨갛게 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광학적으로 이제 형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형광은 이제 단일 파장에서 매질의 흡수한 복사선이 흡수된 후에 흡수한 파장보다 긴 파장으로 이제 방출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 형광 물질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형광 물질이 그 에너지 상태, 즉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매질 내부에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 안정된 상태들을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정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저 상태 또는 안정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외부의 자극 없는 상태를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래서 포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포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썼던 것처럼 ATU, 그러니까 한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에 관련된 그 에너지 있죠. 자, 그 에너지가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었던 형광 물질에 자극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적외선 영역인 경우는 이 자외선 영역보다 에너지가 작고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형광과 관련된 그 에너지는 이제 주로 자외선 영역의 그 에너지가 큰 에너지를 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영역의 에너지, 자, 광자들하고 그다음에 이 형광 물질들 간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형광 물질들 자체가 이 포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형광 물질에 전달하게 되겠죠. 즉, 이제 뭐 분자든지 어떤 그 이온이든지 간에 흥분한 상태가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에너지보다 높은 준위, 그래서 이거를 여기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이제 excited state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었던 그 물질들이 여기 상태로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 있는 분자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이 말은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게 하려면, 즉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가장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밖으로 무엇인가를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상태, 즉 외부에서부터 포톤 에너지를 이제 받고 나서는 준 에너지 상태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 즉 올라가자마자 이쪽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익사이트 스테이트에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준 안정 상태인 준 안정 상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 에너지를 받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균일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처음에는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흥분한 상태가 됐다가 그 이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적응이 된다는 뜻이죠. 적응이 됐을 때 이제 준 안정 상태가 됩니다. 준 안정 상태가 됐을 때 이 준 안정 상태에 있었던 이 뭐 분자들이라든지 이온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될 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을 딱 켰을 때, 불을 이제 웨이브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불을 딱 외부에서 자극을 줬을 때를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되고요. 이거는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들어오는 상태들은 바로 그 분자들을 자 이런 상태로 만들고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막았을 때 이것을 딱 끊었을 때 이걸 딱 끊었을 때는 끊게 되면 즉 외부로부터의 에너지가 이제 정리된다. 즉 불을 켰을 때 켰다가 킨 상태에서는 이렇게 분자들이 올라갔다가 이 안정적인 상태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계속 포톤 에너지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그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갔다가 준 안정 상태로 가서 쭉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다가 딱 끊었을 때, 즉 불을 껐을 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빛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그 에너지가 더 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로부터 이까지의 이 에너지를 1이라고 이렇게 하고 준 안정 상태, 즉 불을 켜서 계속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준 안정 상태에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불을 딱 껐을 때 원래대로 돌아올 때의 그 에너지 차이를 2라고 했을 때 1보다 에너지는 E가 항상 작게 된다는 것이죠. 즉 에너지가 E가 작다는 얘기죠. 즉 에너지가 E가 작다는 얘기는 바로 파장인 경우에 대해서는 1번의 파장보다 2번의 파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외선 영역보다 적외선 영역의 그 에너지가 작고 파장은 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파장이 이렇게 긴 영역으로, 즉 긴 파장으로 이렇게 복사선이 방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 포톤 에너지가 나중에도 이 다음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자외선 영역의 그 에너지, 즉 파란색 계통의 그 에너지들 이제 받고 그다음에 그 방출되는 그 파장은 긴 파장, 즉 적외선 영역, 즉 빨간색 영역에 있는 빛이 방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빨간색이 방출이 된다. 그래서 정목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긴 파장으로 이
그 복사 방출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형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눈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방출된, 즉 이 말은 그 눈에 사진을 그 프레쉬와 같은 스트로보와 같은 그 강한 빛이 순간적인 강한 빛이 눈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눈 안에 있는 대부분 이제 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수정체에서 발생을 합니다. 수정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이와 같은 그 안정 상태에서 이제 여기 상태로 이제 익사이트 됐다가 이렇게 그 형광의 그 성질들로 인해서 그 빨간색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눈에서는 이제 베일성 눈부심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죠. 라이트를 직접 쳐다보고 있다가, 밝은 빛을 쳐다보고 있다가, 물론 축동도 되기도 합니다. 자, 광학적으로 이제 축동도, 즉 그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셔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홍채가 작용을 해서 축동도 하게 되고요. 그 축동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외선들은 눈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 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 시야가 흐려지는 어떤 그런 걸 우리는 우리가 밤에는 늘 그 경험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이 시야가 흐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즉 형광 그 복사 선에 의해서 이제 베일성 눈부심을 이제 만든다.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래서 베일성 눈부심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광학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수정체에서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수정체에서 물론 이 수정체가 이제 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그 내부의 그 굴절률 밀도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굴절률의 그 변화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형광인 경우에도 그 수정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그 빛과 반응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의 그 대다수가 이렇게 그 형광 물질로 이 물질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형광은 대부분 수정체에서 발생을 하고, 이 부분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뭐 백내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임상적으로 보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정체인 경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이 형광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정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세 개의 그 형광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 형광체 세포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플로로겐이라고 하는 이 형광 그 복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단 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자외선 영역에서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지할 수 있는 그 빛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90 나노미터, 이게 약 290 나노미터가 되겠죠. 이게 290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빛에 감응하는 그 정도가 가장 끝단은 이렇게 290 나노미터이고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파장은 트립토판인 경우에는 332 나노미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립토판의 그 가장 민감한 이 파장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플로로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단 감도가, 즉 가장 작은 영역의 감도가 플로로겐인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약 370 나노미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430 나노미터의 그 최단 그 감도를 갖고 있는 형광복합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플로로겐은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했고, 그 최대 감도는 약 440 나노미터, 그리고 또 하나는 500 나노미터의 그 형광체 이 빛 감도를 가지고 있는 그 형광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생각을 잘 해보게 되면 우선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수정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세 개의 형광 복합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하나는 이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트립토판은 이 중심 파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이 332 나노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플루로겐 같은 경우는 약 440 나노미터와 500 나노미터의 그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이 플루로겐 두 개의, 즉 총 세 개의 이 형광 복합체를 이제 수정체에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파장별 방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별 방출 특성은 우리가 기억을 해 둘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적인 성질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선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 때부터 존재하고 나이의 증가에 따라서 이제 크게 변화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플로로겐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가 증감에 따라서 축적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와 나이가 좀 안 들었을 때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트립토판에 의해서, 즉 자외선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로로겐이 이제 세포가 점점 축적되는 그런 부분들은 자외선으로부터 아마도 이 트립토판이 외부에 있는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포들의 이 성질 변화로 인해서 플로로겐이 형성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설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플로로겐이라고 하는 그런 이 형광체들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하는 빛 자극에 대해서 이 자외선 영역 말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자외선 영역이라면 이것도 440이라든지 500 나노미터 정도라면 우리가 초록색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에서부터 초록색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빛 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500 나노미터는 여기서 보는 이 초록색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 초록색 계통이라고 하는 게 한 요 정도의 빛의 정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330 정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형태의 색깔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간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점점 파장이 길어짐에 따라서 점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형광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에너지가 큰, 즉 에너지가 큰 빛 에너지, 빛이 들어와서 눈으로 입사를 해서 형광 현상을 형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작은 빛으로 방출을 한다는 것이요. 빛 방출이 일어난다. 자, 이게 바로 형광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었죠. 그래서 이게 파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파장이 짧고, 그다음에 이 형광으로 인해서 방출되는 복사빛은 파장이 길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장이 짧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바로 파장이 짧은 영역이 될 것이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장이 긴 영역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형광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떠한 의존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안광학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형광은 결국은
우리가 이 배일성 눈부심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배일성 눈부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낮은 대비 감도를 이제 만들므로 인해서 명치성이 감소를 이제 가져오게 된다.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광의 정도는 이제 우선 파장의 색이라든지 감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겠죠. 즉,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외선 영역에도 짧은 파장의 에너지가 좀 더 큰 파장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에너지가 분명히 이 트립토판이라든지 플로로겐과의 상호작용이 되는 그런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리고 이제 파장의 감도라든지 그리고 빛의 세기가 더 크게 된다면 그로부터 흥분되는 여러 가지 이 형광체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복사선의 파장별 감도하고 그다음에 파장별 특성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트립토판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자외선을 우리가 이 트립토판, 물론 이 각막에서부터 이 대부분의 단파장인 즉 UV, 뭐 A라든지 B라든지 C인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흡수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빛들이 흡수가 채 되지 않은 또는 산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생된 여러 가지 UV 광원들이 있겠죠. 빛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빛들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각막이라든지 또는 안경을 착용을 하고 있다면 안경의 이 구성 물질이 바로 이제 우리 CR39라고 하게 된다면 자, CR39로 우리가 교정용 안경 렌즈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CR39의 특성도 마찬가지로 이 자외선을 다 흡수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외선을 다 우리가 수정체 각막 이후로 들어올 수는 없게 이렇게 그러니까 차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란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면 반사가 되지 않은 투과되는 빛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제 정목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로 이 세 가지 복합체 형광 복합체인 이 분자들의 특성에 의해서 이 형광이라고 하는 광학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 형광은 배일성 눈부심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